절대 친박은 일부 소수 있지요. 뭐 박사모도 있고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서 절대 친박 새누리당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극히 소수를 빼고 전 국민이 촛불 집회에 현장에는 못 와도 집에서 또는 자기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다 심정적으로 동참하고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이것은 28년 전에 이 60항쟁 때 29년 전이군요. 서울시청 앞에서 남대문까지 모였던 그 인원에 비하면 어제는 그 3배 이상. 저는 그때 그 현장 지휘부의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3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전국적으로 특수한 SNS 시대에 50개의 도시에서도 각각 있었다. 예. 그럼 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과 측근 참모들의 올바른 판단 태도다. 네. 그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은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 200석은 아마 채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정치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이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당연히 가결될 것이고 이제 야당은 이제 의견을 취합했지요. 그 새누리당 안에도 비박이 4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것은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지요. 네. 그 서로 사발 통문으로 서명제를 돌려가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그 절대 친박 일부에서는 혹시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부결되지 않겠냐는 요행수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 그건 오판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국회 여의도 이사당의 그 지붕위가 도움 아닙니까? 예. 그게 굴입니다. 그 첫 개원할 때 9대 국회 초반에 여기 태평로에서 글로 이사를 갈 때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이게 도움이었어요. 그때는 아주 금색이었죠. 구리 색깔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산화돼가 네. 그런데 만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 촛불 민심이 여의도로 몰려가서 그 촛불의 열기가 그 도움의 구리를 녹일 거예요. 녹이면 어찌 되느냐. 펄펄 끓는 민심의 불에 녹아지면 그게 바로 본회의장 바로 아래예요. 예. 본회의장으로 그 끓는 물이 떨어지면 거기 있던 국회의원 중에 중화상을 입는 사람도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럼 어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려고 이제 참석을 하는 비박계 의원들이 좀 많을 텐데 이게 새누리당 보수 진영의 붕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촛불 민심에 동원되는 이 현장, 어제 광화문 광장, 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앞에 저 시민들 가운데는 야당을 지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걸 엄격히 따지면 박 대통령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도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자격 상실이고 그 직을 떠나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야당의 오판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 민심의 어느 상당 부분을 흡수할 세력이 예를 들면 현재 현상적으로는 새누리당인데 예.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상으로 3등으로 밀려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 여론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것을 세력화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 몸부림이 이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만두는 날 탄핵당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임하거나 그만두는 날 순간까지 국가 원수이십니다. 예. 국가 원수는 뭐냐?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야. 그렇죠. 헌법 66조에. 그러면 자신이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결단을 잘 하면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야당을 지지하지 않았. 과거 자기를 지지했지만 자기를 거부한 그러한 민심에 대해서도 어느 물줄기를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역할을 박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다. 예.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그걸 위해 고민을 하는지 그걸 누가 조언을 하고 있는지 아주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대통령의 결단 여하에 따라서 결단의 모습, 결단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세력이 다시 세력화되고 뭉쳐질 수 있다.
예,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은 이제 새누리당은 분당으로 갈 거라고 점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수 정당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당이 깨어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최후의 결단 여하에 달려 있단 말이죠. 네. 좋은 모습으로 결단하면 당이 깨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탄핵을 당했다. 그때까지도 자리를 지키겠다가 탄핵 결정이 나버렸다 하면 직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기서도 탄핵 결정됐다 하면 이제 완전히 그만둬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 또 하나는 절대 친박의 태도가 비박계로 하여금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절대 친박이라는 거는 죽으나 사나 친박이라는 사람들이죠. 네. 호위무사, 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 새누리당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얘기가 나서니까 저는 이정현 대표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박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그 비박계를 보고 탄핵이면 탄핵, 특검이면 특검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예. 특검도 하고 왜 탄핵도 하려고 예. 하느냐. 지금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라고 와 있는데도 호위무사로 박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 예. 그 자리를. 이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호위무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첫째, 특정인의 호위무사가 되면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 국회의원은 글자 그대로 국민대표자회의의 의원으로 뽑혔기 때문에, 그럼요. 호위무사가 된다면 국민의 호위무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호위무사. 이 서울 중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중구 중구의 유권자의 호위무사가 되고 나아가 국민의 호위무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 막무가내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 민심은 그릇된 겁니다. 대통령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막무가내 호위무사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박 대통령을 위한다면 예. 이정현 대표가 오늘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동시에 물론 당직도 사퇴하고 청와대 가가지고 각하 민심은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피눈물을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삼성동 자택으로 가십시다. 이게 진짜 호위무사지요. 예. 만일 끝까지 박 대통령이 국민을 테스트하듯이 20일 날 이 검찰 발표에 박 대통령이 주범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대통령 생각이죠. 청와대와 담당 변호인 발표가 사상 누각이고 허위사실이고 인격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말이 일주일 뒤 어제 이 촛불 시위의 규모와 내용을 더 크게 만들었대요. 그럼 박 대통령은 민심을 테스트하는 것인가? 이 점에서 정말로 호위무사 같으면, 정말로 충정으로 대통령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물러서는 그 순간이라도 빨라야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임을 해야 천덕꾸러기가 안 된다. 예. 만일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서 탄핵당해가지고 자리를 떠나면 천덕꾸러기가 된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게 일단 쫓겨나가지고 어디 얼굴 들고 다닐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 지낸 박근혜야? 이렇게 될 거라고. 예. 손가락질 당한다고. 저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 저 아줌마가? 이 천덕꾸러기가 되면 국민 전체의 자존심도 망가지고 국격도 떨어지고 이게 대한민국 값이 떨어진다, 이게. 예.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진박, 내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의원들이 그런 결단으로 대통령을 마지막에 남은 거라도 호위해야 이게 진짜 호위무사다 이거야. 예. 그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그 탄핵 지금 발의될 순간에 와 있고 가결될 것도 거의 확실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 부결됐잖아요. 예. 그럼 부결이 예정됐던 것입니다, 사실. 그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호위무사 역할은 그거다. 그렇게 해서 이 양반들이 그렇게 물러서 버리면 굳이 탈당하고 말고도 없이 그 다음에 남은 국회의원들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환골탈퇴하는 거 딱 답안이 나와 있어. 그냥 또 전당도에서 누구 대표 뽑고 이렇게 하거나 그것도 도루묵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 46조, 예. 헌법 8조를 철저히 지켜라. 오늘날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헌법 탓이 아니고 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정적으로 그 두 가지 조항을 안 지켜서 그렇다. 헌법 8조는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예. 개파 투쟁 조직으로 만들고 이게 정부 행정부의 조직처럼 관료 조직화해서 국회의원이 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고 국회의원이 대표 비서실장도 하고 이게 층층이 관료화되고 당론을 장악하고 그 라인에서 공천권도 쥐고 이건 헌법 8조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당은 당규고 당의 행태고 예. 그다음에 헌법 46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기본에 섰다고 한다면 이정현 의원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대통령 노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말이 나온 게 한마디 더 할 것은 그는 초기부터 홍보수석의 정무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예. 최순실을 몰랐다 하면 그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딴 사람 다 침묵하는데. 그게 당신 잘못이다 이거야. 그게 지금 와서 당대표가 된 이정현이 그때 그걸 알고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 말 못했다. 말 못한 건 인정해요. 누구나 함부로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사태 앞에 당대표가 돼가 여전히 대통령을 감싸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일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나라에. 예. 그걸.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정국을 풀어내는 해법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싶으신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좌고우면하실 거 없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죽기보다 싫은 것이 하야고 특검 조사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이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개헌 발의 전에 월, 화, 수 개헌 발의 전에 내가 국회에 가겠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고 국회 연설대에서 국민에게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내 잘잘못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내가 사임하겠다. 그리고 사임 시기는 여러분들과 의논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임하는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그렇죠.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안 가본 길이니까 모두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정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러니까 이것을 불안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내가 그러면 3주일 뒤 또는 한 달 뒤 내가 정식으로 사임하고 그럼 그때부터 60일이면 한 달 뒤면 90일이고 예. 20일 뒤에 사임하면 80일 뒤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국회의원들하고 그 로드맵을 정하고 나 사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명예도 지키고 돌아서 삼성동으로 가는 그 뒷모습에 애잔한 우리 국민이 한과 정의 국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 데모 이후에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무수히 총에 맞아 쓰러졌다는 보고를 뒤늦게 받았어. 그 이 어른이 벌떡 일어나서 학생이 죽었는데 내가 어디 이 자리를 지키느냐. 내가 걸어서 이화장 가겠다. 실제로 걸어서 정문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알려졌어. 그 억지로 차에 태워가지고 승조 태워서 여의동, 이화동까지 네. 갔는데 그 골 가는 길마다 젊은이들이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할아버지 안녕히 가십시오. 그 지금도 마지막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광화문 대거리에 세우자.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를 모시자. 국사교과를 고쳐서 48년 8.15를 건국절로 하고 그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을 하자. 이런 세력이 지금 남아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 상당한 세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억지로 탄핵돼서 그만두면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지요. 동시에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역전당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이 광화문에 설 뻔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도 못 꺼내게 됐어. 그거 어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이라도 그 뒷모습에 국민들에게 애잔한 한과 정을 남기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